오늘은 이제 그 뭐야 전번 시간에는 그 오음 색성향미 아니죠 색수상행식 오음이 이제 본래 진여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전 시간에는 육입 그리고 안이 비설신 이를 왜 입이라 하느냐 하면 눈으로 보고 받아들인다, 귀로 듣고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이기 때문에 육입이라 하고, 그거까지 설명을 했고, 오늘은 12처가 본래 진여다 하는 요 대목인데, 12처가 뭐라고 하면 눈으로 보는 게 뭐요? 색깔을 분별하는 거죠. 그렇게는 이제 눈을 대상해서 있는 것이 색, 그 다음에 귀를 대상으로 해가 있는 게 성, 소리, 그리고 뭐 색성, 향미, 촉법, 그렇게 향은 코를 대비해가 있는 거고, 미는 혀, 입에, 그리고 육입하고 대치해서 색성, 향미, 촉법이 있으니까 요걸 플러스하면 12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또 18개가 나오는데, 18개 맞지? 18개에는 눈으로 보고 또 안식이라 하는 거지. 이제 그 보고 그 식을 일으키니까 그 안식을 또 6가지 보태면 18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순서가 왜 나가놓고 하면 육입이 열애장이다, 12처가 열애장이다, 그 다음에 18개가 다 열애장이다, 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거 능언경을 강의한다 하면 안 되고 설명한다 해도 안 돼. 내가 주제는 이렇게 뭔 능언경을 강의하고 설명하고 그래. 이거는 뭐 단지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주면은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읽고 이제 각자 알아서 이해해라 이거지. 내가 읽고도 내가 들어보면 내가 읽는 것보다 쉽더라고. 또 듣는 거는 수고를 훨씬 덜거든. 그거 놔두고 귀가 알아서 들으니까. 그래서 읽는 것이 뿐이지 내가 뭘 강의를 하고 뭐 그걸 해내는가. 그 12처가 본래 진여, 오늘 요 대목을 잠깐 해보자고. 네. 또 아나나 어찌하여 12처가 본래 열애장인 오묘한 진여의 성품이라고 하느냐. 금방 12처 설명했잖아요. 안이비설 신이에 대치한 색성 향미 촉법, 요래가 12처. 아나나 너는 또 기타 숫과 모든 샘물과 못들을 보아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이런 것들은 물질의 모양이 눈으로 보는 작용을 생기게 한다고 생각하느냐, 눈이 물질의 모양을 생겨나게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요래 또박또박 읽으면은 나중에 요래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내가 읽으면 이게 뭔 소리지? 하고 막 넘어가. 그 집중력이, 귀가 눈보다 총명하거든. 우리가 귀로 듣는 게 더 총명해. 그래서 이게 그 능언병에 보면 통째로 능에 가르치면 이근 원통이잖아. 이 길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해주는 설명이거든. 그리고 이어서 또 딴소리 조금 하자면은, 솔직히 이제 그 육입이 열애장이다, 12처가 열애장이다, 18개 열애장 이런 얘기를 했지. 그거 사상과 그거 삼독이 그대로 괜찮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거든. 그렇잖아, 그죠? 이거 구분 좀 해야 돼. 근데 자꾸 이제 이야기를 갖다 잘못 붙이면은 뭐 그대로가 진여구나. 하고 지 안에 있는 사상과 삼독이라고 하면 병은 그거 뭐 괜찮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개변이라. 예. 분명히 그런 얘기는 없어. 그렇잖아. 건강에 사상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분명한 거지. 사상이 없고 나서만 이 이야기가 오히려 이제 받아들여지는 건데, 그 구분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나더라고. 잘못 읽으면 그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나나 만약 눈이 물질의 모양을 생기게 하는 것이라면 허공을 볼 적에는 물질의 모양이 아니므로 물질의 성품이 마땅히 사라질 것이다. 물질의 성품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모든 것이 없어지리니 물질의 모양이 이미 없어지면 누가 허공의 본질을 밝히겠느냐. 허공도 또한 그러하니라. 만약 물질이 눈으로 보는 것을 생기게 하는 것이라면 허공을 볼 적에 허공은 물질의 모양이 아니므로 눈으로 보는 것도 곧 사라져 버리리니 사라져 없어지면 모두가 없어질 터인데 무엇이 허공인지 물질인지 밝히겠느냐. 그러므로 보는 주체와 물체와 허공이, 그리고 눈, 그 다음에 이제
색, 그다음 그 존재해야 될 게 허공, 모두 처소가 없으므로 보는 주체의 처소와 색질의 처소, 이 두 가지는 허망한 것이어서 본래 인연도 아니며 자연도 아닌 성품이란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그 이제 첫 번째 말하는 이제 눈과 색에 대한 설명인데, 뭐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성품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지. 그게 또 뒤에 나가면 칠대가 성품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칠대를 가면 이제 뭐 땅, 지수, 화풍, 허공 막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와. 내가 자꾸 뒤에 얘기할 건데 끌어당겨 와가지고 얘기 할 필요가 없긴 한데, 종경록에 보면 그 얘기 있거든. 내 동양서도 무성이라고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치에 바르건 사람이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이 성품이 없다는 건데, 그렇게는 불의 성품 가지고 불이 타는 걸 가지고 관찰을 지혜롭게 관찰해 보면 타는 게 없어. 타는 게 없으면서 타기 때문에 실제 그 이치에 들어가서 본다 하면 이 삼천대 전체가 다 녹아 없어져도 실제 조용히 아무것도 녹아진 게 없어. 우리 그대로 진리지. 있는 그대로가 그냥 자성이 없기 때문에 비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가 텅 비어 있는데 그대로 진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게 현상에 가가 집착 머무르니까, 그죠? 현상에 내 마음이 가서 머무르거나 집착하니까 그게 막 불이 뜨거운 거 아니야. 그렇죠. 불이 뜨거운 건데 실제는 불이 뜨겁다는 논리가 없어. 그리 이제 요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아나나 너는 다시 이 기타원 가운데서 밤이 되면 북을 치고 대종을 모을 적에 종을 쳐서 그 북과 종소리가 앞뒤로 서로 연속됨을 들어보아라.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런 것들은 소리가 귓가로 온다고 생각되느냐, 아니면 귀가 소리 있는 곳으로 간다고 생각되느냐. 우리 여기서도 있다 보면 통도사에서 대종 치면 저녁에 아주 장엄하게 소리가 쫙, 그 통도사에서 소리가 여기까지 왔나? 내 귀가 그 통도사 가서 들었나? 이제 그 소리가 귓가로 온다고 생각되느냐, 아니면 귀가 소리 있는 곳으로 간다고 생각되느냐. 아나는 만약 소리가 귓가로 오는 것이라면 내가 시라벌성에서 밥을 구할 적에 기타리면은 내가 없는 것처럼 그 소리가 반드시 아난의 귓가에 왔으면 목련과 가섭은 당연히 함께 듣지 못해야 할 것인데, 어찌 그 가운데 1250명의 산문들이 한꺼번에 종소리를 듣고 식당으로 모여드느냐. 종소리 한 개 땅 쳤는데 이제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어디 있든 간에 부르르 식당으로 식당 모이러 가는 신호가 오면 다 온단 말이지. 만약 내 귀가 소리 나는 곳으로 갔다면 내가 기타림으로 돌아왔을 적에는 그 신라벌성에 내가 없는 것과 같아서 내가 북소리를 들을 적에 그 귀가 이미 북치는 곳으로 갔을 터이니 종소리가 함께 나더라도 마땅히 종소리 듣지 못해야 할 것이거늘, 더구나 어떻게 그 가운데 코끼리, 말, 소, 염소 등 갖가지 소리를 한꺼번에 들을 수 있다더냐. 또 만약 오감이 없다 한들 어찌 들음마저도 없겠느냐. 그러므로 듣는 주체와 소리는 기와 이 소리 색성할 때 성이지. 소리는 모두 처소가 없으므로 듣는 주체와 소리 나는 곳, 이 두 처소는 허망한 것이어서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성품이란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기, 성 이걸 얘기하고 이 성과 얘기하고. 아나나 너는 또 이 향로의 전단향 냄새를 맡아보아라. 그 향을 만약 한 개만 태워도 신라벌성 40리 안에서 동시에 그 향기를 맡을 것이다. 내 생각에 어떠하냐? 그 향기는 전단향 나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코에서 생겼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허공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나나 만일 이 향기가 내 코에서 생긴 것이라면 마땅히 코에서 나와야 할 것인데, 코가 전단이 아니거늘 어떻게 코 속에 전단의 향기가 있다고 하겠느냐? 또 내가 향기를 맡는다고 한다면 마땅히 코로 들어가야 할 것이니 코 속에서 나오는 향기를 맡는다는 말은 옳지 못하느니라. 만약 허공에서 생긴 것이라면 허공의 성품은 항상한 것이므로 향기도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어째서 향로에다 나무를 태워야만 향기가 생긴다더냐. 만약 나무에서 생긴 것이라면 그 향기의 본질은 태움으로 인하여 연기가 되었으므로 코로 냄새를 맡을 적에는 마땅히 연기가 코로 들어가야 할 것인데
그 연기가 공중으로 올라가 멀리 퍼지기도 전에 40리 안에서 어떻게 그 냄새를 맡게 되느냐. 그러므로 향기와 코와 냄새를 맡는 것이 모두 처소가 없어서 냄새 맡는 주체와 향기 나는 곳 이 두 가지는 허망한 것이므로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성품이라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이제 그 비입과 이제 향을 얘기한 거고, 그다음 아나나 내가 매일 2때씩 대중 가운데서 바루를 가지고서 이따금 수락이나 제호를 만나게 되면 최고의 맛이라고 하나니, 이제 수락, 제호 이거는 이제 그 인도 음식 중에 최고 좋은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최고 맛이라고 하나니 내 생각은 어떠하냐? 그 맛은 허공에서 생긴다고 생각하느냐? 해에서 생긴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음식에서 생긴다고 생각하느냐? 아나나 만약 이 맛이 너희 혀에서 나온 것이라면 너희 입속에는 혀가 하나뿐이니 그 혀는 조금 전에 이미 생소 맛이 되었으므로 흑성미를 먹게 되더라도 마땅히 달라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만약 달라지지 않는다면 맛을 안다고 할 수 없고, 만약 달라진다면 혀가 여러 개가 아닌데 어떻게 여러 가지 맛을 한 개의 혀로서 알겠느냐. 만약 음식에서 생기는 것이라면 음식은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스스로 알겠느냐. 또 음식이 스스로 안다면 곧 다른 사람이 먹는 것과 같을 것이니 너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맛을 안다고 하느냐. 만약 허공에서 생기는 것이라면 내가 허공을 씹어보아라. 무슨 맛이더냐. 만약 허공이 짠맛이라면 이미 허공이 너의 혀를 짜게 하였으므로 내 얼굴도 짜야 하리니, 그렇다면 이 세계의 사람들은 바닷속의 고기와 같아서 늘 짠 것을 받아왔으므로 담담함을 알지 못할 것이다. 만약 담담함을 알지 못한다면 역시 짠 것도 느끼지 못해서 반드시 아는 것이 없을 것이니 어떻게 맛을 안다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맛과 혀와 맛을 보는 주체는 모두 처소가 없으니 맛보는 주체와 맛 이 두 가지는 허망한 것이어서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성품이라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요거는 이제 설, 혀와 맛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본래 이제 그 허망해서 이제 처소가 없기 때문에 내 성품일 뿐인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니, 그 사실을 모르니까 뭐 달다, 쓰다, 뭐 요래 가지고 그거다가 우리 음식 먹을 때 그 무심하게 못 먹는다. 맛있으면 아하죠. 뭐 맛있으면 하면 맛있다는 생각이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고, 뭐 쓰면은 막 인상 쓰게 돼 있는 것인데, 그 이제 진짜 도인들은 그런 개념이 없대요. 중봉선 말씀 보면 밥을 먹을 뿐이지 이게 맛있느니 맛없느니 뭐 그게 그 입안에 가득 든 게 그냥 도지. 예, 그대로가 도이지 그게 음식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그게 그냥 성품이니까, 그지? 그대로 성품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인연이라 하든 자연이라 하든 하게 되면은 다 거기에 따라가면서 집착을 하게 되고 얽히게 돼 있어. 그런데 그런 게 다 그런 논리를 벗어나야 성품이라는 데서 끝나버리면 그건 붙잡을 데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게 굉장히 진실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참 뭔 소린가 싶기도 하단 말이지. 이제 그냥 아나나 내가 새벽마다 손으로 늘 머리를 만지나니 그때 어떤 생각이 들더냐. 만져서 느낌이 생길 때 어느 것이 감촉을 느낀다고 생각하느냐. 느끼는 주체가 손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만약 손에 있는 것이라면 머리는 느낌이 없어야 하리니 어떻게 감촉을 느낀다더냐. 만약 머리에 있을 것 같으면 손은 쓸모가 없으리니 어떻게 접촉한다고 하겠느냐. 만약 각각 있는 것이라면 너는 마땅히 두 몸뚱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머리와 손이 한 번의 접촉으로 생기는 것이라면 곧 손과 머리와 한 몸이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한 몸이라면 감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만약 두 몸이라면 감촉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접촉하는 주체에 있다면 접촉의 대상인 물질은 없어야 하고, 접촉의 대상인 물질에 있다면 접촉하는 주체에는 없어야 하리니, 그렇다고 허공이 너와 더불어 감촉을 이루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촉감을 느끼는 주체와 몸은 모두 처소가 없고 몸과 감촉 이 두 가지는 허망한 것이라서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성품이라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이래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막 이 감촉에 대한 그 촉감에 대한 탐욕도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뭐 이 남녀가 사랑한다 할 때는 그 촉감을 사랑해서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이제 그 애착을 한다 하는 건 굉장히 멍청한 그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좋은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 알고 보면은 그 안에는 다 거기 그 실제로는 그 붙잡을 게 없어. 붙잡을 게 없고 오로지 내 마음만은 있지. 마음이 없으면 뭘 누가 해. 없고 마음만 있는 그렇지. 그렇게 그대로가 그냥 내 성품일 뿐인데 그거 사실은 모르니까 우리는 밥을 먹어도 무심히 못 먹고 그냥 맛에 정신이 뺏기고 이 몸에 뭐가 닿아도 이 보들보들하고 좋은 게 닿으면 좋고 뭐 안 그런 게 닿으면 싫고 이거 이제 그거 저거 못한 구분 못하는 거지. 그 안에 기합 이게 합치되어 있지 않으니까 설령 우리가 합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렇다 한 사실도 믿으면은 좀 효과가 있지 않겠어? 그 합치되면 좋지. 합치되면 그거 정말 그거는 장차 우리는 그거 완벽히 그래 될 때까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내가 내 논리를 세우듯이 일단 이해를 하고 나서 그다음 발심을 했으면 이제 개심을 하고 그러고 이제 여기에 이루고 나면 이제 그때는 개심도 필요 없어. 그렇잖아. 그 갔는데 뭐 마음을 뻗들어매? 뻗들어맬 일이 없지. 굴러가지 않는데. 그래, 내 재밌는 게, 내 그 영상에 개심이라고 올려놓은 거 있거든. 근데 개심 글자를, 나도 개심지호 해놨는데, 개심을 내 호로 쓰려고. 근데, 개자가 그 재밌는 게, 내 파자를 해보면은, 그때 설명한 게 있어. 파자를 보면 어디에 놓고 하면은, 이게 술의 거자, 그 요새는 차자지. 차가 산 위에 있어. 산이 있고, 산 위에 차가 있으니까, 산 위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고, 꼭대기에 있으면 이제 내려올 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옆에 몽둥이 숫자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 기둥이란 뜻이잖아요. 기둥에다가 밑에 실사자를 써놨지, 밧줄이라는 뜻이잖아요. 밧줄로 차를 붙들어 매놓은 거지. 근데 이건 밧줄만 풀어지면은 내리막에 차 잘 내려가 보지, 브레이크 안 잡아놓으면은. 그렇죠. 예. 그렇지 안 내려가는데, 여동생한테 내가 붓글씨를 잘 쓰기 때문에 그걸 개심을 여러 장 써달라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건 매산차가 없어. 그러면 차가 산 위에 안 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왜 매산차를 빼먹어 그러냐고.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본래 한자에는 매산자 없이 쓰기도 한다네. 매산자가 없어도 매르개자고 매산자가 있어도 매르개자.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면 맞아. 이 산꼭대기에서 절박하게 붙들어 매야 될 사람이 있고 벌써 차가 평지에 내려와가지고 뭐 살짝만 이렇게 붙들어 매라도 안 굴러가잖아. 평지에는 브레이크 안 잡아라도 안 굴러가. 그렇지만 혹시 싶어서 조금만 이렇게 걸어놓으면 되는 거지. 그것도 매력이 있더라고. 매산자 없는 매개자도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그 글자가 필요한 거지. 사람이 내가 마음이 밖으로 막 엄청 치다르는 사람은 산 위에 있는 차를 붙들어 매는 것처럼 마음을 잡아매야 되고 안 잡아매도 마음이 달아나지 않으면은 평지에 차 세우는 것처럼 살짝만 잡고 있으면 돼.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전혀 마음이 달아나지 않으면 개심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어. 개심은 뭘 개심을 해. 응. 이미 속박 당했을지라도 그 속박 당했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 매산자가 있는 개심을 내가 선물로 주기도 하고 매산자가 없는 글자를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래. 가만 보니까 매산자가 필요 없는 사람은 슬쩍 붙들어 매도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한자도 그런 매력이 있어. 그 매산자 빼도 의미는 똑같아 그래. 그리고 또 딴소리 했네. 아나나 내가 늘 생각 속에 반연하는 착한 성품과 악한 성품 그리고 착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닌 성품 이 세 가지 성품이 법을 생성하나니 이 법은 마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냐 아니면 마음을 떠나서 별도로 처소가 있는 것이냐. 요번에는 이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제까지는 색성, 향 이건데 마지막에 뜻이니까 뜻은 의입이니까 언제.
아나나 만약 마음에 의한 것이라면 법은 대상이 아니므로 마음으로 반연하는 것이 아닐 터이니 어떻게 처소를 이루겠느냐. 만약 마음을 떠나서 따로 처소가 있는 것이라면 법의 자성이 알미 있느냐 없느냐. 만약 알미 있다면 마음이라고 이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같을 것이니 너에 의한 것이라거나 마음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내 마음이 둘이 되겠느냐. 만약 알미 없다면 그 대상은 빛, 소리, 향기, 맛 그리고 여의거나 합해지는 것과 차고 따뜻한 것과 허공의 모양도 아닐 것이니 어디에 있다고 하겠느냐. 지금 물질과 허공에 모두 표시할 수 없으니 마땅히 인간은 또한 허공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마음이 반연하는 것이 아니면 법의 처소가 어디로부터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므로 법과 마음이 모두 처소가 없어서 마음과 법 이 두 가지가 허망한 것이라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성품이라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요까지가 이제 12처가 본래 열애장이다. 본래 진여다. 이 설명을 했단 말이지. 근데 가만히 있어봐. 어제 도노 입도 문을 할 때 또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또 여기 요 읽다 보니까 요게 매치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분명히 누가 무게를 대주해 스님한테 이제 도노 입도 문을 책을 가져가지고 그럼 뭐 이게 있다는 법과 없다는 법을 다 떠나서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 마지막에 그 얘기 비슷하잖아. 그죠? 그러므로 이제 법과 마음이 모두 처소가 없어서 마음과 법 이 두 가지는 허망한 것이라 본래 인연 또는 자연의 성품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냐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맨날 있다에 빠지고 없다에 빠지고 생각에 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으로 있다 하면 있는 생각에 이제 또 생각 끄고 가지고 주장을 하고 없다 하면 또 없다는 생각을 끄고 가 주장을 하지 진짜 있다 없다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12처가 본래 진역한 요 대목만 해야지. 항상 그 법 다 읽어봤지요. 읽어볼 때 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들어볼 때 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많이 다르죠. 스님께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제가 한번 읽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읽지 않았다 할지라도 왜 이 열애장에는 모든 게 다 입력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지. 갑자기 화살로 딱 가슴을 쏘는 것처럼 딱 인상 깊게 딱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평상시에 의문을 품었던 어떤 화두 같은 그런 어떤 의문의 답을 궁금했었을 때 딱 그렇게 저는 이렇게 법문해 주셨을 때 전 좀 도움이 된 적이 있거든요. 법문한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읽은 거야. 네, 낭독을 한 거지. 낭독을 하셨을 때 내가 생각해도 그래. 그냥 이제 눈보다는 귀가 총명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이 만들어진 게 이걸 따박따박 읽어주면은 내가 정신 차려가 가만 듣고 있으면 거기 입력이 착착 되는 거지. 이렇게 무심코 듣든 아니면 집중해서 듣든 저는 항상 이게 의문을 품고 있으니까 이렇게 쿡쿡 들어와요. 그 해답이 될 때가 있다. 그렇죠. 좋은 일이지. 그게 하다 다 풀리는 게 얼마나 실마리 풀리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지. 배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좋다. 많은 분들도 도움이 되시니까 도움 되라고 하는 거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도 어떤 분은 좀 자주 올려달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들 평이 다 생각이 다르니까 일일이 모든 얘기에 맞출 수는 없고 도움 될 분은 되고 또 흉볼 분은 흉보고 뭐 그런 거지. 근데 아마 다들 도움이 이제 많이 되실 까만 건 넣어야지.